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때 없애버렸던 대북 심리전 부서를 부활시켰으며 지금 북한 김정은을 향한 대북 심리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김정은이가 한 번만 더 도발을 한다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할 것이며 대북 심리전 방송과 대북 전단 이미 모든 준비는 끝냈다라는 강력한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김정은을 왜 이렇게 작심하고 박살을 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대북 심리전 재개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에 대북 심리전국을 신설했으며 지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 심리전국을 2차장 산하 1급 독립부서로 신설을 했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북한 통전부의 간첩 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통일전선부장 출신인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한 가운데 내년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추어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게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유입하는 공세적인 대북 심리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방부도 문재인 정부가 없앤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의 심리전 조직과 임무 재가동에 대한 검토를 끝냈으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북 심리전 방송과 대북 전단도 즉시 살포할 계획을 끝냈다라고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 정권을 향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강력한 기조다라는 것이 정부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5년 만에 본격적인 전폐 기로에 섰습니다. 9.19 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 정찰기 투입 이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9.19 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뒤 관련 법적 검토를 이미 다 마쳤다라며 한국이 명시적으로 효력 정지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도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이미 도출한 상태라고 정부 핵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이 도발을 한다라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이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대북 전단 즉시 살포 등 할 수 있는 모든 비례 대응 전략을 총동원하겠다라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별개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은 정치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맺은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폐기하라라는 워딩으로 들으셔도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력 정지의 조건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9.19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국회의 체결, 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망. 규정은 있지만 9.19 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력 정지 시에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한 배경에는 북한 김정은이 이미 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같은 해 11월 해상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무인기를 투입해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기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북한 김정은 정권은 9.19 합의를 무시해 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속적으로 9.19 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합의 위반 행위를 중단한 시점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합의 위반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상공에 띄웠던 무인기 도발. 무인기 도발 직후인 올해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했고,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직접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깨는 도발을 중단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합의가 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을 북한 역시 알고 있다라는 의미라며, 다만 정부는 한국이 먼저 효력 정지 선언을 할 경우 향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상 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안보 내각으로 평가받는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에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통적으로 9.19 합의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6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합의를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고강도 도발을 하면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첫 출근길이었던 15일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취약성으로 확대함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작전통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군사작전상 9.19 합의가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폐기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장관 취임 이후 보완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북러 간 기술 이전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10월로 예고된 군사위성 발사 등 결정적인 계기가 생길 경우 법에 규정된 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군 핵심 관계자들도 9.19 남북 군사합의는 폐기 수순으로 밟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 북한 김정은이가 작년 12월 무인기를 서울로 침투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수순 지시 이후에 국정원은 대대적인 대북 심리전 작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군은 북한을 향한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대북 전단 즉시 살포, 나아가 쓸 수 있는 모든 비례 대응 전략을 총동원시키겠다는 의지를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김정은이가 또 한 번 도발을 하면 윤석열 정부는 10배, 나아가 10배, 20배, 30배 이상의 강한 보복을 보여주겠다.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정원 또 우리 군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 놔야 하는지 제가 왜 캠페인을 계속 벌이겠습니까? 지금 북한 최악의 상태지요. 그러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잘하도록 격려와 성원, 많은 이 격려와 성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드립니다만 저 북괴 김정은, 김여정, 요 뱀대가리 요거만 딱 따버리면 북한 동포들은 이미 자본주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중국 공산당의 전투기, 공군기에 대해 작심 박살을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야심작이다라며 G-20 스텔스기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왜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중국 공산당을 발칵 뒤집어 엎었을까요? 충격적인 중국 공산당의 G-20 공군기의 그 실태에서 네티즌들과 또한 반중국 언론들은 한마디로 짝퉁 중국 전투기에 대해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박살을 냈다라는 워딩으로 이 소식은 빠르게 다른 외신들에서 속속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종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나깨나 천멸중공, 반중 친미만이 정답입니다.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G-20 생산량이 올해 말까지 최대 250기에 달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인 케네스 S. 윌스바우 대장은 중국의 G-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3일 미국 시간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 인터넷 매체인 워전에 따르면 월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 교회에서 열린 항공우주군 협회 연설에서 대놓고 중국 공산당의 G-20 전투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왜 대항마가 되지 못하는지, 또한 중국 공산당의 야심찬 G-20 이 스텔스 전투기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 태평양 월스바우 공군 사령관은 중국의 G-20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중국인들이 카피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항공기의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라며 우리가 보유한 것들 F-22 랩터, F-35
라이트닝과 비교할 때에 이 시점에서 중국의 J-22 전투기는 지배적인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조라했습니다. 사실상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중국의 야심찬 G-20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평가조라를 한 것은 그만큼 중국 전투기들은 중국인들이 미국의 기술을 카피하고 미국의 기술을 훔쳐간 짝퉁 전투기다라는 워딩으로 외신들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또 중국과 미국 전투기를 종종 1대1로 비교하지만 이런 비교는 미 공군의 훈련 강도나 미국이 우방국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하는 상호 운영성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갖는 고도의 훈련 수준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G-20 등 중국은 매우 큰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을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전투기 능력이 중국의 J-20의 어떠한 잠재적 위협도 대응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의 전투기들은 이런 고위험 시나리오 훈련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월스바우 사령관은 중국인들이 중국 대 미국의 싸움으로 본다면 그들 식의 산수, 수학이 아니라 산수는 꽤 쉽겠지만 중국 대 미국 플러스 다른 우방국들의 대결로 본다면 중국 그들의 산수는 매우 풀기 어려워진다라며 미국이 우방국 파트너 국가들과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텔리스먼 세이버, 알래스카와 미 본토 방어용인 훈련, 노던 엣지, 밸리언트 쉴드, 피치 블랙 등의 복잡하고 높은 훈련 수준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중국의 공군에 대한 평가절하 발언과 함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폄훼를 대놓고 한 것입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웰스바우 사령관은 계속해서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훈련 수준을 낮추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며 이 훈련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바우 사령관은 또 타이완, 대만, 타이완으로서는 중국의 야심작이라고 주장하는 J-20을 막을 방공망을 갖춰야 하지만 J-20의 용도는 제한적이며 더 큰 위협은 타이완을 폭격할 수 있는 중국의 H-6 폭격기와 탄도,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중국 군사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내가 타이완이라면 이 시점에서 중국의 J-20에 지나치게 우려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윌스바우와 미 공군 참모총장인 찰스 큐 브라운 대장은 작년 같은 행사에서도 중국의 J-20에 대해 중국이 이 전투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하지만 밤잠을 설칠 대상은 아니다라고 평가조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차세대 제공권이란 프레임 속에서 6세대 유인 전투기와 다양한 무인 항공기 플랫폼, 첨단 센서, 무기, 전투관리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J-20 전투기는
중국이 1990년대에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이후 스촨성의 항공기 제조사인 청두 항공기 공업 그룹이 제조하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중국이 올해 안으로 전체 생산량을 200기에서 250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J-20은 애초 러시아가 개발한 엔진을 사용해 생산하다가 2021년에 중국이 개발한 WS-10 엔진으로 교체되면서 주요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이후 아시아 지역의 한국 40기, 일본 147기, 싱가포르 12기를 중심으로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작년 가을부터 J-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 공군의 F-22, F-35 전투기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운영 중인 F-35 전투기는 500기가 넘습니다.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보유 목표는 2455기.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의 연간 생산량은 156기이나 올해는 100기에서 120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앞서 1996년부터 2011년 F-22를 생산했으나 생산 및 운영 비용이 대당 2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최강의 전투기에 필적할 만한 경쟁 전투기가 없어서 록히드 마틴사는 모두 195기만 생산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지금 GTV야 또 다른 반중국 매체들에서 왜 미 공군 사령관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 전투기라고 하는 J-20 공군기를 왜 박살을 냈는지, 중국 공군기 충격 군항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발칵 뒤집어 푼 핵심은 바로 중국의 이 핵심 전력이라고 하는 J-20 전투기들은 스텔스기라고 하나, 또 올해 이 중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생산을 늘리고 250기까지 올해 말까지 생산하고 확대하겠다라는 그 워딩에서 짝퉁, 또한 이 실제 한미일 공군처럼 전술, 연합훈련의 저조함, 이 때문에 중국인민 해방군의 공군기는 한미일 동맹에 결코 대적할 수 없는 깡통 스텔스기나 다름이 없으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미일 공군은 중국 공산당의 공군을 제압하고도 남을 것이며, 이 인도태평양 공군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GTV와 다른 중화권 뉴스가 현재 지금 중국 공산당의 공군 전문가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며 대놓고 중국 J-20 전투기를 발칵 뒤집어 엎은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 중국 공산당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GTV와 여러 외신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미 인도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뭐라고 강조한 겁니까? 야, 중국 공산당 너희들은 안 돼. 그냥 꺼져.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무엇에 기초하여? 한미일 동맹에 기초하여. 그러니 천멸중공, 반중친미가 정답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